저는 지금 인도에 있습니다. 놀라셨죠? 저도요. 인도에 도착한 지 3일이 되었고 앞으로 4년간 거주할 예정이랍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휴지를 비장하게 돌돌 마는 거 보면 예상되시죠?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죽은 개미 수거하기입니다. 개미가 많다고 듣기는 들었었는데요.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집안을 다닐 때 항상 바닥을 주시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곳곳에 약도 설치하고 3일째라 조금 익숙해지긴 했는데 첫날에는 진짜 놀랬었어요. 어찌나 크고 통통하신지. 한국 인천에서 인도 벵갈루루까지 오는데 1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80kg의 가방 4개와 함께 밤 11시에 출발했어요. 인천에서 싱가포르까지 5시간 35분? 주시는 밥을 얌얌 먹고 기절했죠. 새벽 4시에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했어요. 창이공항이 무척 화려하고 예뻤는데 남아있는 사진이 이게 전부예요. 너무 피곤해서 환승대기 4시간 동안 쓰러져 있었거든요. 다시 싱가포르에서 인도 벵갈루루로 3시간 30분. 기내식이 인도 가는 기분을 내주더라고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요 며칠 영하 10도의 강추위였는데 후끈한 바람이 인도 도착했구나 싶더라고요. 집은 공항 근처에 있는 주택이에요. 집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2층 거실이고요. 2층에서 보이는 뷰는 공사 현장입니다. 매일 오늘은 얼마만큼 진행되었나 염탐하고 있죠. 벵갈루루에 주재원 가족으로 온 사람들은 모여 사는 집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그 선택지 안에서 집을 고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매우 넓지는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되게 신기했던 건 방마다 화장실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도 화장실들이 모두 크고 넓어요. 옆방에도 꽤 큰 화장실이 있어요. 인도에는 대가족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화장실을 손님용과 가족용으로 나눠 쓰는 걸 선호한대요. 한국에서 온 저에게는 약간의 공간 낭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4년 내내 한 번도 안 쓰는 곳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주택 로망은 없으신가요? 저는 계속 아파트 생활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기도 했고 또 한국에서 언제 내가 주택에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인도 주택을 선택했어요. 잘한 일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거든요. 그래도 언제 또 이런 집에 살아볼 수 있겠어요. 여기는 제일 큰 방이에요. 그거 아세요? 저 침대도 벽에 붙은 붙박이에요. 한국에서 제가 쓰던 침대도 곧 올 텐데 어디다 놔야 할지 고민이랍니다. 잠깐만요. 여기도 수거 좀 하고 갈게요. 제가 고를 수 있는 집의 선택지는 2가지였어요. 당시에 저는 이 집을 풀옵션 집이라고 불렀었죠. 다른 한 집은 창으로 옥수수밭이 보이는 옥수수밭집이었어요. 옥수수밭은 마음에 들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방이 보이는 구조와 수납 공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점이 단점이었어요. 집주인이 붙박이정은 해주겠다 하셨지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 좀 불안했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의 집을 선택했는데요.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생각보다 규모도 커지고 시끄러워지는 공사 소리를 들으면서 다른 집을 골랐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거 아시죠?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가정은 마음을 조금씩 병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은 있더라도 내가 고른 집이 최고다 애정을 쏟으려 하고 있어요.
여긴 1층 거실이에요. 벽 색깔이 너무 강렬하죠? 혹시 흰색 페인트를 칠해주실 수 있나요? 문의했다가 거절당했어요. 1층에도 화장실이 2개 있어요. 화장실 부자입니다. 이곳은 주방이에요. 빨간색 거실과 파란색 주방. 이곳은 대한민국 특화 인테리어가 아닐까요? 많이 널찍한 편입니다. 조리대에 불이 없어서 좀 많이 어둡고 개수대가 너무 좁고 먼 게 단점이랄까요? 이곳은 현관이에요. 의문의 흙과 죽은 잔디가 깔려 있어서 혹시 벌레가 알이라도 낳으면 이라는 무서운 상상을 하게 된답니다. 현관에서 바로 이어진 1층 방은 작업실로 꾸밀 예정이에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큰 소파가 자리하고 있어요. 아직 한국에서 짐이 도착하지 않아서 집이 많이 휑하죠. 짐은 중국, 말레이시아를 거쳐 인도로 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한 3개월 전부터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날 아침에도 택배가 잔뜩 도착했죠. 요즘은 짐을 받고 정리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먼저 인도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짐을 최대한 많이 사오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해외 생활 경험이 거의 없는 저는 뭘 얼마나 사야 하는지 고민이랍니다. 부탁받은 짐들은 한쪽 벽에 차곡차곡 정리해두고 있어요. 아무데도 안 가? 저는 손이 진짜 작아가지고 물건을 집에 잘 쌓아두질 않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쓸 물건들을 한꺼번에 사려니 약간 쇼핑에 질리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많이 사는 생각보다 내가 먹어도 되는 건가? 일단 엄마가 너무 정말로 살면서 이렇게 생필품을 많이 사본 건 처음이었는데 말이죠. 한국의 과자, 김, 미역, 통조림류를 샀고요. 마른 새우와 멸치 등의 건어물류, 빠질 수 없는 라면, 그리고 좋아하는 원두도 하나 넣고 화장품류를 비롯한 휴지 등의 각종 생필품을 챙겼어요. 간장, 된장, 고추장 등 한국 음식의 핵심이 되는 양념들도 많이 챙겼죠. 어느 순간이 되니까 뭘 샀는지 안 샀는지 기억도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박스에 무엇이 들었는지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구입하고 기록하고 한동안 그런 일상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인도 가서도 재봉은 계속 하고 싶은데 재료들을 잘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퍼와 고무줄, 흰색 실과 검은색 실, 미싱 바늘을 좀 구입했어요. 인도에는 수입 물품이 한국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제에 시침핀도 하나 사봤어요. 취미 재봉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환경일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의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고민이 많지만 일단 패턴 책도 몇 권 더 구입해 보았습니다. 거기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작지만 소중했던 사업체의 폐업 신고도 진행했어요. 짐은 배에 싣고 1달 반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것들에는 실리카겔을 넉넉히 넣어주어야 해요. 원단 박스에 잘 챙겨서 넣어주고 냉장고도 하루 전날 비워서 완전히 물기를 날려줍니다. 물품이 파손되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액을 설정하고 나면 이사 준비 끝이에요. 이삿날 아침입니다. 어제 마지막 짐 정리를 하느라 늦게 자서 약간 비몽사몽인데 아침 8시부터 이사 시작이라 밥을 든든히 챙겨 먹습니다.
해외 이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몇 있는데 퓨맥스라는 곳과 진행했어요. 제가 해외 이사는 처음 해봐서 너무 신기한 게 있었는데요. 두꺼운 종이로 모든 물건에 맞는 박스를 만드시는 일이었어요. 매트리스는 이렇게 포장이 되었고요. 소파도 종이를 착착착 접으셔서 포장을 하시더라고요. 이 상자는 식탁 모양 아주 그대로죠. 오전 11시쯤 되어가니 집에 상자가 가득 쌓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드리는 것일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포장이 진행되고 있어요. 공업용 미싱을 어떻게 들고 가나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업체 쪽에서 나무 틀을 제작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호강인가 싶습니다. 모두 인도에서 무사히 만나기를. 12시가 되니 거의 끝난 포장 작업. 한국에서 이사할 때는 그때그때 짐을 사다리차로 내리니까 집에 짐이 얼마만큼인지 가늠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상자에 담아서 쌓아놓으니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점심 식사 후에 짐들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원래는 40톤의 큰 컨테이너가 아파트에 들어와서 짐을 실어갈 예정이었는데 사는 곳이 워낙 구축이다 보니까 도로가 너무 좁은 거예요. 번거롭지만 결국 작은 차로 실어가서 다시 옮겨 싣기로 했습니다. 컨테이너에 3분의 2 정도밖에 못 채운 것 같죠? 저걸 꽉꽉 채워왔어야 하는데 지나고 보니 아쉬움이 남네요. 이사를 마치고 텅 빈 집을 보니 나 이제 진짜 가나보다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보낸 짐이 한 달 반 동안 배를 타고 건너오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하게 산 프라이팬과 냄비, 햇반 접시로 연명하고 있어요. 다행히 풀옵션 집이라 인덕션도 한 개 있더라고요. 가스레인지도 있긴 한데 가스가 없는 상황이랍니다. 물은 이슈가 많아서 생수를 사 먹고 있어요. 이날이 설날이었거든요. 하나 사가볼까 했던 사골곰탕팩으로 떡국을 끓여봅니다. 한국인이니까 설날에 떡국을 먹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맛이 없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맛이 깊다고요. 비닐 수화물에 넣은 소중한 떡국떡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많이 먹을까? 아, 왜 이거밖에 없다서 봐요. 개수대는 주방의 크기를 생각하면 진짜 너무너무 작은 것 같아요. 주방이 메이드의 공간이라 구석진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설거지도 마담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수대도 멋지게 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대요. 여성의 존칭을 마담이라고 하는데 오글거리지만 적응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떡국이 완성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정육점이 바로 앞이라 고기의 소중함을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잡내 없고 품질 좋은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답니다. 계란은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오늘은 계란 고명만 대충 올려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동안 소식이 뜸하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소식을 전했죠. 이제 한국의 멋진 인프라나 활기찬 시장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낯설고 새로운 곳에서의 4년을 전해보려고 해요. 어떤 일들이 생길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안고서요. 조만간 또 소식을 전할게요.